구독과 좋아요는 유인이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다니는 아재 우기도령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의료계에 좀 큰 뉴스거리가 있는데요. 그 뉴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마지막에 코멘트로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수요일이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에는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어떤 그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지역 병상과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환자들의 어떤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지역 의사제를 좀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그 안이 통과되고 발표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코로나 상황 외에도 크게 이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 1000명당 그 활동의사 수가 한국이 2.4명입니다. 한의사를 포함한 숫자고요. OECD 회원국 평균인 3.4명에 미치지 못하는 의사 수라고 하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은 조금 의사 수가 부족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의사 수마저도 저희 나라의 지역별로 차가 크다. 서울은 3.1명에서 뭐 경북 1.4명 이렇게 되는 등 지역별로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다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 확충인데요. 2020학년도부터 내후년이죠.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10년이니까 총 4,000명을 더 뽑는 방안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거는 2006년에 3,458명 이후에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번에 뽑는 신입생 증가분이 총 400명인데 이 중에서 300명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이 선발된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간 지역병원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보통 의대가 6년을 다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인턴 생활을 1년, 그 다음에 전공의를 4년에서 총 5년을 하고요. 중간에 군대를 약 2년 정도 갔다 온다고 쳤을 때, 그리고 복귀해서 다시 5년을 지역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은 38세가 되면은 이러한 의무사항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제 의무를 따르지 않고 10년을 하지 않고 중간에 어디 다른 서울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장학금을 받았던 것이 다 환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 면허조차도 취소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인력에 대한 배치는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00명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와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를 50명을 양성을 하고요.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나머지 50명이 양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당정에서는 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지역 의료 수가 가산 등의 어떤 후속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안은 공공의대 설립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의대 정원 400명을 뽑는 거는 또 별도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거 하는 겁니다. 2018년에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약 49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와 동등한 정도의 신입생을 뽑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했고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공의대는 국가공중보건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의무사관학교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 12월에 입법을 마치고요.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와 당정의 어떤 발표와 관련해서 의료계의 큰 단체 두 군데에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대한병원협회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그 두 단체인데요. 두 단체가 이런 상반된 의견을 내놓게 된 데에는 그 단체의 어떤 좀 소속 회원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병원협회 같은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고요. 의협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의원 등 개원과 의사가 중심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체가 어떤 내놓는 입장과 그 다음에 자세 같은 것들은 이러한 회원들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서로가 상반된 입장을 이번에도 내놓게 되었습니다. 먼저 병협인데요. 병협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의대 정원 증축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고요. 반대로 대한의사협회, 의협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에 총파업을 예고하면서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 이유 같은 것들이 감염병 등 어떤 필수 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 서비스 격차의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무분별한 의사 인력을 증원을 할 경우 의료비의 폭증과 그 다음에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반대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날짜로 오늘 27일입니다. 그 대한전공의협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고 병협에서의 찬성 입장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그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공의협회에서 내놓은 이유는 10년간 이제 4,000명의 증원을 하면은 국가 예산처 추계에 따르면 40조 가량이 들고요. 의협 추계에 따르면 약 32조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인데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어떤 적절한 비용 보상을 통한 의사 재배치보다 효율적인지 조금 알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의사 인력 공급이 의료 수요를 늘리고 결국은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있는 사실에 관해서 팩트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의료계의 큰 단체인 두 단체의 상반된 입장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해볼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가지고 의사가 많아지는 것에 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사가 늘어났다고 해서 어떠한 그 근본적인
지역 의료의 의료진이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과 그 다음에 약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이 좀 보완이 되어야 실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그런 내용에 관해서 고민하는 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병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